성공의 기본 법칙, 높은 자존감을 키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성공을 위해서 몇 년에 걸친 장기적인 목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의 성과를 볼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지만 그 목표를 현실로 이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몇 번의 시도 만에 자신이 세운 목표를 포기해버린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표를 이루게도 하고 포기하게도 하는 것일까? 성공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존감에 대해 살펴보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왜 성공을 위한 노력을 어려워하는지 뇌과학적 측면에서 알아보자. 자존감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 박사이며 자존감의 원리와 중요성을 최초로 규명한 자존감 연구의 선구자인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너세니얼 브랜든 박사는 30여 년의 자존감 연구를 바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충만한 삶을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존감의 중요성과 실천적 지침들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 자존감은 자기유능감과 자기가치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자존감은 자기 존중과 자기 확신을 더한 것이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자기 능력,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장악하는 능력과 행복해질 권리, 자기 이익과 욕구를 존중하고 지지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살이에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자신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인생살이에 부적합한 존재라고 느끼고 이런저런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잘못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자존감이 평균 수준인 사람은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오락가락한다. 자기가 인생살이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가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제대로 된 인간이라고 자신하다가도 잘못된 인간이라고 좌절한다. 이처럼 자주 변하는 생각은 행동으로도 나타나 때로는 현명한 행동이, 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걸까? 운이 좋아서 현명하고 사랑 넘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채로 성장한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쉽지 않은 성장 과정을 거친다. 아이의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은 어른이 키워줄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 아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고 자신을 믿으라고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높은 자존감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분명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전부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반항도 못해보고 그저 살기 위해서 혹은 맞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침묵 속에 살아온 사람의 경우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된다. 더구나 더욱 억울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양육자에 의해 생긴 낮은 자존감이지만 성인이 된 후에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처해지는 모든 문제를 자기 손으로 처리해야 하며 대신 숨을 쉬어줄 수 있는 사람도 대신 생각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신뢰와 자기 사랑을 대신해줄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이유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인간의 전두엽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목표를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실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둘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주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한다. 자신을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자신은 가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스트레스와 불안은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기와 의지를 저하시키게 된다. 셋째로 성취할 때 발생하는 보상은 뇌에서 동기부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를 감소시킨다. 넷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목표를 실패할 경우 자신의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과민성은 목표를 향해 더 큰 도전에 맞서기를 망설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자존감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타인의 기대는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지만 자신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한다.
동료들의 흠모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비하한다. 온갖 영예를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느낀다. 수백만 명의 숭배를 받는 사람이 매일 아침에 기만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생각과 공허함에 몸서리를 치며 눈을 뜬다. 긍정적인 자존감이 없다면 성공을 해도 언제 정체를 들킬지 몰라 초조해하는 사기꾼이 된 것 같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자기 내면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확신과 자기 존중을 찾으려다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한 번만 더 승진하면, 결혼해서 아내와 엄마가 되기만 하면, 훌륭한 부양자로 인정받기만 하면, 더 큰 차를 사기만 하면, 책을 한 권만 더 쓰면 진짜로 나 자신에게 만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점점 더 터무니없는 조건이 붙고 언제나 한 번만 더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논리적인 자기 신뢰와 마땅히 행복을 누려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절망감이나 패배감에 저항하는 힘이 강해져 인생 역경을 보다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야망이 커지면서 창의적으로 일할 가망성이 커지고 성공 가망성도 높아진다. 경력의 사다리를 높이 오르거나 재정적 부를 거머쥐겠다는 야망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혹은 창의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은 것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도 불타오른다. 자존감은 높든 낮든 내밀한 감정이자 존재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자존감이다. 건강한 자존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자신이나 남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한 자존감은 직장 생활과 연애 생활, 여가 생활을 망라하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낚아채는 능력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영적 평온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